민사소송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물 명도를 구할 수도 있고, 철거를 구할 수도 있고, 돈을 지급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고의 신청에 법원은 승소하였다는 것을 전제해서 명도하라, 철거하라, 돈 얼마를 지급하라의 형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판결은 아무래도 돈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다툼이 정리된 것이니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이라는 절차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받은 뒤에 원고, 즉 채권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권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권한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행권한이 대부분 판결문이지만 꼭 판결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를테면 금전지급을 약속한 약속어음 또는 소비대차와 같은 공정증서도 집행권한이 될 수 있고,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 권고결정 또는 조정조서 등이 우리가 말하는 집행권한입니다. 참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확정된 이의제기였어도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판결문이 아닌 집행권한이라고 표현할게요. 집행권한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경매신청,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에 대한 경매신청, 지급받고 있는 직장 월급의 압류신청, 전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 내부 집기류의 압류신청, 이걸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죠. 예금이 있는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압류신청, 반환받을 전세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한 압류신청, 주권 또는 주권 교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 골프 회원권이 있는 경우 회원권에 대한 압류신청,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압류신청, 채무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 등에 대한 압류신청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환가될 수 있는 재산, 즉 돈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부분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그 재산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생각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봐서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소유한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소유한 부동산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여부 역시 알 수 없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계약자가 채무자 본인인지 여부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집행권한을 이용해서 압류를 시도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알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 중 은행에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은행에 압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 하나, 신한,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또는 토스뱅크 등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채권자가 임의로 몇 개의 은행을 선택해서 압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압류 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압류되어 지급할 예금이 있는지 회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다면 일부 또는 전부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지만, 돈이 없다면 그냥 압류가 된 상태로 남게 되고 채권 회수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내가 1억 원을 받을 게 있고 4개의 은행의 압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각 은행에 2,500만 원씩 채권을 나눠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4분의 1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임의적으로 1억 원 내에서 4개의 은행에 적절하게 분산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의 은행에 1억을 다 압류하고 돈이 없어 압류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다시 집행권한을 재부여받아 다른 은행에 순차적으로 또 1억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번에 4개의 은행에 압류할 경우 각 은행에 1억을 분산하여 압류해야 하지만 한 개의 은행씩 각각의 신청으로 압류 신청을 한다면 할 때마다
1억 원씩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기술은 채권자의 필요에 따라 또는 채무자의 예금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류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돈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한다면 1억 원씩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밀행성을 중시하여 한 번의 압류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여러 개의 은행을 한 개의 압류 신청에 한 번에 시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가 혹시 가지고 있을 예금 채권에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압류는 그 이후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이라는 별도의 결정과 함께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심과 전부 명령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집행의 법리가 있어서 차후에 상세하게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